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5장이죠.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들. 이 부분 이제 제가 집필한 부분인데 주로 이제 국제관계의 이제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면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실주의 시각 그리고 자유주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하고 잘 묘사해서 설명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처방하는 데까지 이렇게 분석하는데 주요 두 가지 큰 수단의 이론적인 시각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서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하기 참 곤란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학자들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그런 노력들의 결과로서 지금 이 제 5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이론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국제관계 현상을 분석하는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상당 부분 설명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설명이 좀 궁색한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대안 이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혹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서 이런 이 학자들이 강구한 그 결과가 이 5장에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틀에서 많은 것을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미 현상들의 대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치면 큰 주요 그물을 가지고 대부분의 물고기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죠? 다 잡았는데 이 그물로, 현실주의라는 그물, 자유주의라는 그물로 대부분의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그 그물 사이에 빠져나가는, 그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그물로 잡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겠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안경으로 많은 부분 다 보는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안경만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물들,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도 더 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엄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더 그것까지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작은 그물에 빠져나가는 작은 물고기들도 잡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듯이, 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안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더 잘 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현미경이나 아주 커다란 우주를 관찰하는, 별들을 관찰하는 커다란 허블 망원경 같은 그런 것들이 발명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이론들도 더 많은 국제관계 현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강구된 결과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설명하고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미세하다고 할까요? 좀 더 복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고민해야 되는 그 사유에 있어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론들과 시각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누어서 구성주의 시각 그리고 비판주의 시각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주의 시각을 우선 오늘 잠깐 다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판적인 시각의 이론들을 이제 다룰 텐데, 구성주의 이외의 비판주의 시각들의 대표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시각, 국제관계 현상을 이해하는 마르크스 시각이 대표적인 비판 대한 이론이고, 그것으로 같이 이렇게 그룹 지을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소위 탈근대주의, 그리고 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들, 그리고 또 평화학이라고 또 이제 별도의 이제 분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평화연구학, 평화학, 피스 스터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구성주의하고 같은 대안 이론이지만, 구성주의와는 좀 더 결이 다른, 구별해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구성주의와 기타 비판 이론 시각들, 막스주의를 대표하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이제 본래 사회학 개념입니다. 사회학에서 이제 빌려온 그 영향 많이 활용을 해서 사회학에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화가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정체성이나 구성원들의 정체성이나 그 사회의 정체성이나 규범, 그리고 문화 같은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용해서 국제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도 바로 이런 정체성, 국가들의 정체성, 그리고 또 어떤 규범들, 국가들이 서로 상호관계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이론적인 틀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우리 국제관계에서 얘기하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구성주의의 큰 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구성주의가 기존의 국제관계에서의 양대 기둥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구별하기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합리주의라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그룹으로 구성주의와는 다른 이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합리주의라고 할 때는
어떤 인간의 이성주의, 그죠? 이성에 기반한 그런 그 이론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록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주요 행위자인,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인 국가가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것에서는 둘이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치하는 것이 국가가 주요 행위자라는 전제에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만이 주요 행위자가 아니라 국가 이외의 중요한 행위자들이 또 있다 하고 자유주의는 덧붙이지만 그래도 역시 자유주의도 현실주의처럼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라는 것에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제 체제입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를 두 시각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무정부 상태의 국제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특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 무정부 상태라는 특성을 가진 국제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다 할 때 축구 경기를 한다 하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 축구 선수들이 플레이어들이 야구 경기를 할래, 축구 경기를 할래,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에 들어가니까 그 필드가 축구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나는 축구하지 않고 뭐 미식 축구를 할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은 기존에 주어진 축구 경기라는 그 규칙과 그 장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의 규정과 모든 법칙과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국가들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동을 하는데, 현실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이 갈등하는 현상이, 국가들은 주로 갈등하는 특성이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자유주의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행위하지만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주목하고, 더 주목하는 것은 다르지만 둘 시각 모두 다 국가들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정부 상태라는 그 국제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다 국가들의 행위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이든지 국가 이익을 좇아서 합리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서 안에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간 당구공이든 하얀 당구공이든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론 자유주의에 오게 되면 이 당구공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당구공이 현실주의에서는 그냥 당구공으로서 똑같은 당구공이라고
하지만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당구공 내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체로서 국가를 인식하지 않고 국가 내에 여러 주체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국가를 보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국가들 간의 어떤 독특성,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가 조금 구성주의 쪽으로 스펙트럼을 한다면 현실주의가 여기 있으면 구성주의가 여기 있고 자유주의는 한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지만 여전히 현실주의보다는 자유주의가 구성주의 쪽으로 더 가까운 것이죠. 예, 이제 구성주의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또 단순화시키면 행위자인 액터, 그죠? 행위자와 주어진 환경, 국제 환경, 무정부 상태라는 이 두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 환경은 행위자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공감하는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성주의가 근본적으로 기존에 제가 합리주의라고 묶었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구성주의는 이 국제 환경,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 환경과 행위자인 국가 간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국제 환경이, 국제 시스템이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환경과 개인 사이에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면, 구성주의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해. 이 환경은 사람이 만드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주어진 것으로서의 국제 시스템을, 무정부 상태라는 특성을 가진 국제 시스템을 구성주의에서는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의 근본적인, 구성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우리 구성주의가 사회학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그 개념을 많이 빌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 안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화되어 가는 것이죠. 개인이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개인의 것으로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과정, 그게 사회화 아니겠습니까? 소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회화 하는 과정에 어떤 정체성을 개인이 형성하는 거죠. 그 사회와 조화를 맞춘 정체성.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또 그 문화, 그 경험들, 어떤 그런 규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른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다른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죠? A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이면 A라는 사회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B라는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B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행위자가 사회 환경을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체성,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규범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국제 시스템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자유주의에서는 주어진 국제사회는 정글과 같은 것이야. 무정부 상태니까 주권국가 상위에 어떤 권위체가 있어서 주권국가를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키워서 추구할 수밖에 없어. 현실주의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 자유주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가 공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수 하기도 해. 이런 차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력할 것이냐 갈등할 것이냐에 갈등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행위는 어떤 그 행위 동기는 똑같은 거죠. 둘 다. 그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확대하는 것, 자국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 그 동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성주의에 오게 되면은 자,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어려워? 무정부 상태야?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 전쟁의 확률이 높아?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질서가 주어진 정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누구한테 달리게 된 겁니까? 국가들에게 달린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로 오게 되면 자유주의보다 국가들의 어떤 자율성, 국가들의 인위적인 노력, 국가들 간의 협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규범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어떤 문화, 어떤 이런 행위자들 간의 어떤 합의, 국제 기구를 통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하면 국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질서를 더 정부 상태로 가깝게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여러분 이제 교재가 제가 써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쉽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체크했다가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또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와 가장 다른 차이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환경이 행위자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주어진 환경,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국가들은 똑같이 행동한다. 구성주의는 주어진 환경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인 국가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 이미 만들어진 국제 환경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는 주어진 무정부 상태라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부재하는 그런 이론 틀을 가지고 있다면, 구성주의는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경의 변화가 행위자들의 어떤
상호 관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행위자인 주권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자율적인 것이죠. 그 자율적이라는 얘기는 환경으로부터의 자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는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국가들은 거기에 제한받아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고, 그게 뭐 갈등을 하든 협력을 하든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패턴에 있어서는. 근데 이 구성주의가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국가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떤 국가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질 않죠. 또 주어진 환경에서는 모든 국가는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주의에 오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국가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국가는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거죠. 더 촘촘한 구물인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개인 특정 행위자인 주권 국가의 정체성 문제, 문화 문제, 그러니까 그 국가의 정체성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그 국가의 문화가 다른 국가들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각에서는, 이론에서는 보지 않던 어떤 문화라는 개념, 가치라는 개념, 정체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에서는 주요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 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구성주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막스주의를 비롯한 비판주의, 그 안에 있는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피스 스터디, 평화학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6주차까지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나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단톡이나 이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